자, 이 가운데서 신상원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. 전문가님, 네, 제 목소리 들으시고 놀라셨다고 아까. 많이 놀라셨죠? 시청자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. 이 초기인데 어제 병원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온도와 습도에 예민한 목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. 빨리 나와서 오도록 하고요. 신상훈 전문가님 오늘 코멘트 한번 좀 소화를 해볼게요. 오늘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그러니까 어제 되게 다들 궁금했을 거예요. 누가 이길까 뭐 이랬는데 결과를 보면 이게 또 누가 이긴 거야라는 결과가 나왔죠. 중간 선거가 정말 이 아재 개그로 치면 중간밖에 안 된 그런 결과가 썰렁하게 나왔는데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 같지만 또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결과로 나왔습니다. 그 상원의 결과가 11월 6일 그때까지 또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완전히 이제 개표가 될 때까지 한번 봐야 되지만 누가 이겼든 간에 일단 시장에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실망감으로 다시 이렇게 미국 시장은 아주 급락을 했죠. 근데 또 우리 시장은 하긴 우리 증시는 뭐 미국 선거는 우리랑 상관이 없다 이러는 건지 일단은 견조하게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. 우리가 기대감으로 올랐던 그런 시장들이 지금 답이 벌써 나와 있으니까 또 지금 구간에서는 이 미국 선거 아직 발표가 안 된 그 결과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좀 관망하는 구간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. 또 하원 승리를 이제 공화당이 했으니까 IRA 개정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조건들이 좀 완화될 것 같다는 기대감들이 아직은 또 살아 있습니다. 우리 시장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짧게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.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일부 몇몇 종목들은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미국 중간 선거하고 연결도 되지만 사우디 네옴시티하고도 연결되는 뭐 수소 관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또 공화당이 하원을 뭐 이겼으니까 대북 정책에 대한 그런 변화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변화도 좀 나올 수 있다.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리고 뭐 대북주라든가 방산주 다 같이 한번 움직임이 어떤 쪽으로 가는지 오히려 내일까지 이제 주말까지 좀 여유 있게 뭐 한번 보고 또 미국 시장도 소화하는 구간이 좀 이틀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내일 되면 이제 주말이니까 편안하게 그런 거를 우리가 관망하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질렌스키가 조건을 조금 이제 제시하면서 좀 평화 협상에 좀 용의가 있다 이렇게 처음으로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 그 출구 전략, 종전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조건이 당연한 거지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되게 당연한 거지만 이 러시아 푸틴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입니다. 근데 이거를 누군가 중재를 하는 그런 힘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게 아마 미국이 시도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. 그게 뭐 단숨에 자국민이 막 죽고 파괴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 번에 뭐 속된 말로 퉁치듯이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갖고 좀 보되 종목들은 먼저 선반영이 되니까 종목들 지금 쉬고 있는 것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국내 뉴스 플로에 보면은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 한 20대 주요 기업들이 현금을 좀 확보한다고 합니다. 현금성 자산이 지금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대부분 지금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 보면은 어디 비상경영 체제, 어디 뭐 위험 뭐 대비해서 어떻게 한다 이러면서 이제 현금을 지금 쌓아두고 있는데 아마 이 성장보다는 이 고물가 그리고 이 고환율 이 시대 고금리 시대에 아마 성장보다는 일단은 버텨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 전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런 거는 당연한 거지만 이 와중에도 투자를 그래도 유지하거나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는 회사들 한번 잘 살펴볼 필요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 IMF에서 방글라데시에 이제 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. 뭐 경제가 좀 위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선제적인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 동남아 쪽의 나라들 뭐 라오스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뭐 캄보디아도 그렇고 다 이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이 든다. 특히 얼마 전에 뭐 라오스 관련해서도 좀 뭐 달러를 인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왔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. 네, 근데 어쨌든 그런 위기들이 계속 불거진다는 거는 뭐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
그런 동남아 쪽에서의 경제가 좀 위기가 좀 온다는 거 좀 주의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소프트한 내용인데 소비자를 좀 뒤로 하는 기업들 주가는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도 저는 재미삼아 이 시장을 좀 참여하는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도 한번 봐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 질소과자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.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과자의 그람 수를 살짝 줄이고 대신 뭐 질소를 넣는다. 이래서 예전에 질소과자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집니다. 예, 그런 기업들이 좀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외면하잖아요.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 소비자 문화도 선진국 수준을 이제 거의 다 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사랑이 나중엔 다 없어질 겁니다. 그러면 그게 주가로도 반영되는데 실제로도 중장기로 보면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집니다. 또 뭐 예를 들어서 또 여행 관련 이제 리오프닝 한다고 해서 여행 상품들이 많이 옵니다. 저도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사들 이걸 상품을 좀 보는데 예전하고 변한 게 없습니다. 그리고 똑같이 소비자를 살짝 제가 볼 땐 개인적이지만 기만하는 상품들도 좀 보입니다. 변하지 않는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